자, 뒤에 단원 합시다. 답은 좀 이따가 맞춰보는 걸로 하고 한 다음 뒤로 넘어가 볼까요?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말버릇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요 단어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우리 크게 탄소 화합물과 비탄소 화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마치 아까 우리 광물을 뭐랑 뭐로 구분했죠? 규산형 광물과 비규산형 광물로 구분한 것처럼 사람 몸에 있는 여러 물질들도 탄소 화합물과 비탄소 화합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탄소 화합물이라는 걸 우린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탄소 화합물이 유기물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기물은 전부 탄소 화합물입니다. 유기물은 모두 탄소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탄소가 있다고 해서 다 유기물인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럼 우리 사람 몸에 있는 탄소 화합물들은 유기물로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뭐 있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탄단지 같은 거 있죠. 탄수화물부터 얘기를 해보자. 탄수화물은요, 기본적으로 구성 원소에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가고요. 그 단위체는 포도당 혹은 단당류라고도 얘기합니다. 단위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걸 가장 작은 단위들로 쪼갰을 때, 가장 작은 구조로 쪼갰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이고 우리는 탄수화물의 단위체를 단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긴 것들 얘네가 단당류고요. 요 단당류들끼리 붙어서 두 개씩 붙으면 얘가 이당류가 되는 거고 얘네가 쭉쭉쭉쭉쭉쭉쭉 붙어 있으면 우린 다당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당류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녹말, 그치? 녹말 그런 거 아니잖아. 녹말 이쑤시개, 초록색 이쑤시개. 녹말 그런 거 다당류고 대표적인 단당류 좀 아까도 얘기했던 포도당 이런 게 단당류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단위체를 만약 학교에서 포도당으로 하셨다면 포도당으로 단당류라고 하셨다면 단당류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탄수화물 어디다 쓸까요? 에너지원.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쓸 때 항상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써요. 자,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도 같이 빠져요. 왜?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부터 소비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몸에 탄수화물이 없어가. 그럼 어떻게? 단백질 끌어다 쓰겠지. 단백질 어디 있어? 근육에 있잖아. 그럼 근육이 빠지게 된다고.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는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 뇌는요 단백질, 지방 안 먹어요. 뇌는 탄수화물만 먹어요. 딱. 다른 놈들은 탄수화물 없으면 단백질 갖다가 에너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뇌는 탄수화물만 먹어요. 뇌는 포도당만 먹는다고. 그래서 작년에 수업했던 여자애 중에 올해 의대를 간 여자애가 있어요. 작년 고3이었던 애. 걔가 작년 1년 동안 주식이 점심은 먹는 걸 못 봤으니까 저녁 주식이 편의점 초코빵, 베스킨라빈스 초코 아이스크림 이거 딱 두 개였어요. 1년 내내 저녁에 이거 먹었어 진짜. 근데 얘가 이거 말고 다른 저녁 메뉴를 먹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한 번은 얘한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오늘도 이제 초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길래 그렇게 먹으면 일찍 죽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뇌는 포도당만 먹어도 돌아가요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뇌는 진짜 포도당만 먹어. 그렇죠? 그만큼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주 에너지원이다 라는 얘기고 얘는 1g에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에너지의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g에 4kcal 정도의 에너지를 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많이 봤어요. 사실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단당류라고 얘기한 게 정확한데 왜 포도당이라고도 말하냐 한다면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단당류는 포도당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음식이 하나 있죠.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그게 왜 유행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달았죠.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굉장히 달았어요. 단순히 단 걸 넘어서 달긴 엄청 단데 살이 안 찐다. 그러면서 유행을 했죠. 그게 왜 살이 안 찌냐면 걔는요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그럼 뭐야? 그거 먹어도 흡수가 안 돼. 다 배출된다고. 그럼 살이 쪄 안 쪄? 안 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포도당을 탄수화물의 단위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주 에너지원이다. 이 정도로 탄수화물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봅시다. 단백질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는 놈인데요. 아미노산은 우리가 구조를 좀 알아줘야 해요.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질소와 수소 두 개가 붙어있는 아미노기, 반대쪽에는 이렇게 붙어있고 요 밑에 수소 요 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얘를 우리 아미노기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 카복실기라고 불러요. 한쪽에 아미노기 있고 한쪽에 카복실기 있다. 요 위에 있는 얘는 뭐냐? 작용기라고 부르는 놈인데요. 요 R이 하나의 원소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여러 개의 구조체, 서로 다른 구조체가 붙는 거야. 요 밑으로 탄소, 수소, 아미노기, 카복실긴 다 똑같은데 요 위에 붙는 구조체가 다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요 작용기에 20종류가 있습니다. 뭐 1번부터 20번까지로 구분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부터 20번까지 전체 20가지가 여기에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아미노산의 종류도 전체 몇 개일까? 20가지겠지. 왜? 20가지에 서로 다른 꼬다리가 붙을 수 있으니 아미노산도 20종류가 있다. 아미노산과 작용기 모두 20종류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냐? 자, 그럼 아미노산이 20종류죠. 단백질은 전체 20종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 함은 우리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단당류 혹은 포도당이었잖아. 요게 수없이 붙어서 탄수화물 덩어리를 만드는 거지. 그럼 단백질도 뭐냐면 아미노산이 수없이 연결돼서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요 아미노산 하나가 20종류가 있다는 거야. 요 하나가 20가지 종류의 블럭이 있고 그걸 여러 개 붙인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가지수는 당연히 20종류보다 훨씬 많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단백질이 20종류다 하시면 무조건 틀렸다 하셔야 돼요. 왜? 아미노산이 20종류인 거지 단백질이 20종류인 게 아니야. 단적으로 이렇게 두 개만 볼까? 아미노산 2개 붙인다고 했을 때 이것만 해도 조합이 몇 가지가 나와? 20가지, 19가지 하시면 380가지가 나오죠. 단백질의 종류는 훨씬 다양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는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카복실기 끝에 있는 OH기에 반대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얘랑 얘가 붙거든요. 얘랑 얘가 떨어져 나와서 물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 탄소의 남은 팔 하나와 질소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구조로서는 이해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때 물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미노산 하나와 아미노산 하나가 붙을 때 물이 하나 나온다.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미노산이 20개가 연결이 됐다면 물은 몇 개 나와요? 19개 나오죠. 왜? 아미노산 2개 붙을 때 물 하나 나오지.
아미노산 2개 붙을 때 결합 하나잖아. 아미노산 3개 붙으면 결합 몇 개야? 2개지. 4개 붙으면 결합은 3개죠. 20개 붙으면 결합은 19개니까 물도 19개 나온다. 그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된 요 형태는 뭐라 부르느냐? 폴리펩타이드라 불러요. 폴리가 영어로 여러 개, 여럿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각형이 영어로 뭐야, 얘들아? 폴리곤이죠, 폴리곤. 그치? 그것처럼 폴리가 여럿이란 뜻을 껴요.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로 아미노산이 연결된 걸 우린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중요한 얘기야.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아미노산은요, 분명 수없이 연결돼서 단백질 덩어리를 구성하는데요.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변하면 결합의 형태가 달라져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이 있고 1번 아미노산이 있고 2번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과 1번 아미노산이 붙을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붙는데 2번 아미노산이 붙을 때는 이렇게 선이 꺾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모양이 변하죠. 그치? 근데 이게 단순히 종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도 중요해요. 1번, 1번, 2번 1번, 2번, 1번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들을 붙였지만 순서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 모양이 달라지죠. 그치? 아미노산은요, 그 종류, 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형태 혹은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져요. 1번, 1번, 2번 오는 것과 1번, 2번, 1번 오는 게 모양이 달라진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은요, 모양과 형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얘가 하는 역할이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이게 이 모양으로 생긴 것과 이 모양으로 생긴 게 기능이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형태와 구조가 결정되고 이 형태와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랬을 때 요게 달라지면 기능이 변화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열 혹은 산에 취약하거든요. 산이 무엇이냐? 우리 아까 퀴즈 풀고서는 공유결합 화합물 중에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는 것들로 산과 염기를 얘기했죠. 그치? 신맛이 나는 거, 그런 거 산이라고 배우잖아. 그런 산, 열의 단백질이 취약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이 온도가 조금 달라지면 모양이 변해. 그럼 생각을 해보자. A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요. 얘가 원래는 뭐 병원체였대. 얘 세균 덩어리야. 근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요 세균 덩어리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해? 체온을 올리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단백질이 모양이 변한다고. 그럼 세균이 제대로 세균으로서 작용을 해 못해? 못한다고. 단백질은요, 열과 산에 취약해요. 왜? 열과 산에 닿으면 형태와 구조가 변한다고. 형태랑 구조가 변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책의 우측 하단 잠깐 볼까요? 우측 하단 보면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단백질, 그리고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과 콜라겐 단백질은요, 그 구조 혹은 형태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치? 콜라겐은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고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네모처럼 얽혀 있잖아요. 형태와 구조가 다르다고. 그럼 뭐가 달라진다고?
기능이 달라진다고요. 알겠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해요.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피부, 뭐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등을 구성을 하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 우리 효소, 항체, 호르몬 이런 곳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피부, 효소, 항체, 호르몬 이런 걸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오케이? 그럼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효소가 있어 혹은 호르몬이 있어. 근데 체온이 높아져. 그럼 얘가 제대로 일을 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왜? 뭐가 변해서? 형태와 구조가 변해서 기능이 달라진다고. 그럼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결론적으로 뭘 조절하냐? 단백질은 뭐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게 단백질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단백질의 내용이 제일 방대해. 뒤에 가면 핵산이라고 딴 게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 단백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쉬운 거, 간단한 거 할까요? 지질 혹은 지방이 있어요. 지방은 구성 원소가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그 얘기 안 했네. 단백질도 물론 에너지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탄수화물 없으면 단백질 끌어다가 에너지 얻는다 그랬죠. 1g에 몇 킬로칼로리? 탄수화물과 같은 4kcal per g입니다. 오케이? 자, 지질은요 CHO로 구성이 되고 그 단위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 얘기해요. 지방산은 뭐냐? 이렇게 꾸랑지처럼 생긴 게 지방산이고요. 모노글리세리드는 뭐냐? 이렇게 생긴 게 모노글리세리드예요. 근데 모노글리세리드는 기본적으로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 붙은 형태거든요. 오케이?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간혹 지질의 단위체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아니라 요 네모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뜯어보기도 합니다. 그건 학교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요 지질을 어디다 쓸까? 지질은요, 지방은요 1g에 9kcal의 열량을 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수화물 1g에 4kcal, 단백질 1g에 4kcal, 지질 1g에 9kcal. 지질이 훨씬 g당 칼로리가 높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몸에 저장해둬야 할 때 얘를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면 훨씬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단백질로 100g 저장한다면 혹은 탄수화물로 100g 저장한다면 나중에 이거 다 써도 400kcal밖에 못 얻는데 지방 형태로 저장하면 900을 얻을 수 있다고.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많이 쓰고요. 또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모든 세포는요,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막이 있어요.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바로 지질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포막을 뒤에 가면 나중에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배울 거거든요. 인지질 이중층. 근데 지질이 뭐야? 지질? 지방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바로 지질이라고. 알겠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한 단지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탄수화물과 지방보단 단백질이 훨씬 내용이 많으니까 단백질을 특히 좀 중점적으로 조심해서 공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책을 조금 넘겨보시면 핵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핵산까지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뒤에 넘어가면 핵산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핵산은 뭐냐? 일단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입니다. 단위체는 뭐냐?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니까 탄단지는 뭔지는 알잖아, 그렇지? 탄단지는 뭔지 알고 탄수화물 뭐 단위체, 포도당,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 그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는데 핵산은 뭔지 잘 모를 테니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핵산을 다른 말로 우리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인간은 유전 물질로 뭘 가져요? 유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 아무거나 던져볼까요? 인간은 유전 물질로 뭘 갖죠? DNA와 RNA. DNA라는 건 적어도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핵산이라는 게 다른 말로 유전 물질이고 그 종류로 DNA와 RNA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DNA는 어떻게 생겼냐?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서 생겼겠지.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니까.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부터 좀 봅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게 인산, 요게 당, 요게 염기라는 건데요. 요게 DNA와 RNA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 마치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단백질의 기본 구조가 아미노산이고 이 아미노산이 수없이 연결돼서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수없이 연결되어 DNA와 RNA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자세히 그려보자면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쭉쭉쭉 연결이 돼 있죠. 그랬을 때 하나의 단위체의 당과 그 밑에 단위체의 인산이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치? 또 하나의 단위체의 당과 다른 단위체의 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한 가닥이면요, 우린 얘를 RNA라고 불러요. 그럼 DNA는 어떻게 생겼냐? 똑같아요. DNA는 똑같이 생겼는데 요게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된 게 두 가닥이에요. RNA는 이게 연결된 게 한 가닥이었다면 DNA는 요게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외워줘야 될 게 있어요. 우리 RNA는요, 당을 부르는 명칭이 있거든요. RNA의 당을 우린 리보스라고 불러요. RNA는 당으로서 리보스를 가집니다. DNA는 당으로서 뭘 가지냐? 디옥시리보스를 가져요. 디옥시리보스기 때문에 DNA고요. 리보스기 때문에 RNA예요. 오케이? 둘이 당의 종류가 다름을 기억하셔야 되고 명칭도 알아주셔야 해요. 디옥시리보스는 리보스에서 옥시가 뭐죠? 산소죠, 산소. 산소 하나를 제거했다라는 의미예요.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 뜨면 걔가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핵심은 RNA의 당은 리보스,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인산은요, 인산은 둘이 똑같아요. 염기는요, 염기는 둘이 다릅니다. 자, RNA는요, 염기로 A, G, C, U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을 가집니다. 정확한 명칭은 책 보고 나중에 외우셔도 될 것 같고 일단 A, G, C, U를 가진다. 오케이? DNA는 염기로 A, G, T, C를 가집니다. 얘는 AGCU, 얘는 AGCT를 가진다고.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전체 염기가 몇 종류야? 5종류야. 왜? A, G, C, U 똑같은 A, 똑같은 G, 똑같은 C, T까지 하면 5개. A, G, C, U, T 염기는 전체 몇 가지? 5가지. 뉴클레오타이드 이건 전체 몇 가지 있어? 우리 아미노산은 20가지 있었잖아.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가지 있어? 8가지. 왜? 리보스 아데닌 있는 거 있고 리보스 구아닌 있는 거 있고 리보스 사이토신, 리보스 유라실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거지 다. 염기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디옥시리보스 아데닌, 디옥시리보스 구아닌, 디옥시리보스 사이토신, 디옥시리보스 타이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8가지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가지? 4가지. 왜? 얘는 당이 한 종류잖아. 리보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까? 리보스 아데닌인 거 있을 거고 리보스 구아닌, 리보스 사이토신, 리보스 유라실
유라실이라는 코에 튀었습니다. 리보스 유라실 해서 몇 가지? 4가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가지? 4가지. 오케이? 전체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8종류. 염기 전체 몇 종류? 5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A, G, C, T, U. 알겠니?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야, 그치? 염기에 4종류가 있고 당에 2종류가 있으니까 디옥시리보스 아데닌, 디옥시리보스 구아닌, 디옥시리보스 사이토신, 디옥시리보스 타이민에서 4종류. 리보스 아데닌, 리보스 구아닌, 리보스 사이토신, 리보스 유라실에서 4종류. 전체 8종류인데 염기는요 겹치는 것들이 있으니 전체 5종류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거의 다 얘기했어. 이 DNA 같은 경우에는요 인산과 당 사이 이 결합들이 뭘까? 그리고 인산과 당, 당과 염기 사이 이 결합들 뭘까? 전부 공유결합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금속 있어 없어? 없잖아.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야. 인산과 당, 당과 염기 사이에 이 결합은요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염기와 염기 사이의 이 결합은요 수소결합이에요. 자, 명칭은 모르셔도 된다.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수소결합의 명칭은 모르셔도 되는데 뭔 아셔야 되냐면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니다라는 건 아셔야 해요.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니다. 둘은 다른 거다까지는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쭉 연결된 거 뭐라 부를까? 우리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렀던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된 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겠죠. 그럼 RNA는 뭐라 얘기할 수 있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이야? RNA는 한 가닥이죠.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DNA는 몇 가닥? 2가닥.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단일 가닥 구조이고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또 RNA는 어디다 쓰냐면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씁니다. DNA는 어디다 쓰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써요. 얘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 외우기가 편할 것 같으니 DNA는 어디 있냐면 핵 안에 있어요. 세포에도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포 안에 핵에 DNA가 있고요. 이 DNA가 가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요 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핵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DNA가 일종의 레시피북이야. 얘를 보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DNA는 원본이야. 얘를 밖으로 내보냈다가 이게 변성되면 어떡해? 그치? 이게 훼손되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래서 DNA는 핵 안에서 저장만 하고 있어요, 정보를. 얘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RNA를 핵 안에서 만듭니다. RNA는 뭐냐면 사본이야, 사본. DNA를 복사한 게 RNA야. 그럼 이거 한 가닥 갖다가 뭐 한다고? 밖에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곳에 가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얘의 기능이 뭐라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뭐 한다고? 전달한다고. 이걸로 복사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리고 추가로 뭐 한다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이거 바탕으로 단백질 만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레시피북이고 사본이고 이거 보내서 단백질 만든다라는 거야. 다 얘기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돼. 우리 염기의 상보적 결합 얘기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야. 염기 4종류 있죠. AGCT 4종류 있지. DNA에는 전체 염기는 5종류지만 그치? 얘는 U가 없잖아. 그랬을 때 A 반대편에 무조건 T가 오고요. G 반대편에 무조건 C가 와요. 이게 상보적 결합이에요. 염기.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한쪽 가닥을 읽었어. 요런 식으로 왔다라고 할게요. 그럼 A 반대니까 T, G 반대니까 C. T 반대는 뭐 있을까 여기? A, C, G,
T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왜? 염기는 상보적 결합하기 때문에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적 결합하기 때문에. 알겠니? 또 뭐를 알 수 있을까? 전체를 읽었는데 A가 30% 나왔대. 그럼 T는 몇 프로 있을까? 30% 있겠지. 왜? 얘랑 개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A 반대편에 무조건 T가 있으니까. 얘 30%면 얘 30%라고. 그럼 G는 몇 프로일까? 20%. 왜? 전체 100%에서 얘네가 60% 차지하면 얘가 40%여야겠지. 근데 얘랑 얘도 똑같아야 되니 20으로 뜯어질 거라고. 알겠니? 요게 핵산, DNA, RNA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려운 얘기는 다 했어. 탄소화합물이 핵심이야. 여기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혹은 지질 그리고 핵산까지 해서 단위체가 무엇이고 결합을 어떻게 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주셔야 해요. 특히 단백질과 핵산 파트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고, 단백질과 핵산은 아미노산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각각의 단위체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폴리펩타이드 각각의 단위체들이 결합한 형태를 꼭 알아주셔야 해요. 알겠지? 물론 기능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비탄소 화합물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단에 첫 번째 쪽 하단에 비탄소 화합물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죠. 없냐? 뒤에 있냐? 거기 밑에 있네. 물과 무기염류 비탄소 화합물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어렵지 않아요. 탄소화합물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핵산 등이 있었다면 비탄소 화합물은 물, 무기염류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물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이에요. 몸의 70%까지가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은 뭐가 좋냐면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좋습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비열의 사전적 정의는 물질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몰라도 돼. 근데 비열이 크다라는 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하는데? 온도를 바꾸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비열이 크다라는 건. 그러면 물은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한다. 때문에 체온 유지에 용이하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무기염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먹는 영양제라든지 뭐 소금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있는 수많은 이온들, 나트륨, 칼륨 혹은 뭐 비타민들 그런 것들을 다 무기염류라고 통칭하고요. 이 무기염류의 핵심은 뭐야? 얘는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라는 거야.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 무기염류 말고 또 뭐 있어? 단백질. 단백질의 기능 중에서도 생리작용 조절이 있어요. 알겠죠? 자, 다만 무기염류는 탄소화합물이야, 비탄소화합물이야? 비탄소화합물이야. 왜? 탄소가 없잖아 거기. 물은 비탄소화합물이야. 탄소가 없잖아. 탄단지, 핵산은 탄소가 있으니 탄소화합물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프린트 뽑을 동안만 뒤에 조금만 풀고 가자. 80쪽부터 한번 채워볼까요?